이것도 쌤이 1학년 2반 학생들 돌아볼 링크 올려놨었죠. 그것처럼 혹시 단톡방 있으면 단톡방에다가 수업 선생님이 유튜브에 또 올려주신대 하고 남겨주세요. 그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흐려갖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페이지 22쪽이고 필기노트는 5쪽 할 차례 맞습니까? 네. 자, 우리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 바로 첫 번째 행복에 대하여, 그리고 동양의 행복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저기 필기노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복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종류가 여러분 숫자만큼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했을 때 행복하면 언제 가장 행복하냐 했을 때 집에 갈 때, 잘 때, 자습 끝날 때, 점호 끝날 때. 여기저기다 그런 멘트 던져다니는데 듣고 있다. 뭐 또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먹을 때, 그리고 이제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쉬는 시간 되었을 때, 또 전자기기로 와이파이 접속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카톡이 와 있을 때, 소통이 될 때,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했을 때 얻는 만족이 어쩌면 또 행복이 될 수도 있겠죠. 뭘 살 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전자제품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 살 수는 없고 남들이 산 리뷰, 언박싱 이런 영상 같은 거를 한 번씩 넉넉히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들 그럽니까? 네. 약간 또 쉬는 시간에 그냥 인스타 이렇게 하는데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사진 올릴 수도 있고, 또 호감 있었던 이성의 친구가 몬스터 셀카 올렸어요. 되게 이 친구가 격렬하게 반응을 그럴 때 행복. 그래서 우리 필기노트라고 해야 되죠.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된 좋은 운수 하니까 뭔가 운수 좋은 날 이런 느낌도 드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동의할 수 있겠죠.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되게 아저씨적 표현이죠. 흐뭇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겠죠. 이렇게 아저씨.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참 좋은 주일까 안 좋은 주일까? 안 좋은 주일까? 아니 집에 가는데 딜레마적 상황이죠.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가진 큰 의미 중 하나는 뭡니까? 이제 중학교에서 나를 받쳐주던 그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이제 나는 있는 그대로 전국에서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내가 전국에서 내 위치와 중학교 때 내 위치의 격차가 크다면 여러분들 중학교 친구들에게 고마웠어라는 그래서 그랬죠. 그 친구들, 그 친구들 학교 다니는 게 되게 즐거운 친구들 다 없습니다. 이제 흐뭇한 상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필기노트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통합사회라는 과목에 맞게 페이지 22쪽, 교과서 페이지 22쪽에는 행복의 다양한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그래서 건조 기후 지역, 가난한 지역, 그리고 차별이나 구속 있는 사회 또는 종교적 사회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조 기후, 그래서 물이 부족한 국가나 좀 갑작스럽게 기후가 변화되어서 평소에는 잘 자랐던 작물들이 갑자기 자라나지 않고 없어질 때, 그럼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먹을거리들이 사라지겠죠. 전통적인 기존적인. 그래서 물이 부족한 국가들은
뭐를 한번 누려보는 게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물로 씻고 마시고 하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 빈곤국,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국민 총소득이 뭐 2만 달러 뭐 이렇게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900달러 미만이라는 것이죠. 900달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홍 뒤에 두 개, 세 개 붙이나? 1, 10, 100, 1000만, 10만 1년에 90만 원 소득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는 것도 겨우, 입는 것도 겨우, 교육은 꿈도 못 꾸겠죠. 아팠을 때 병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플렉스하는 것이 되겠죠. 뭐 한번 마음껏 사보고 누려봤으면, 구매해봤으면, 뭐 애들 학교 학원 마음껏 보내줬으면.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전이나 독재,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정치 참여나 어떤 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쌤이 저번 주에 집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을 들으니까 약간 탄식을 하던데, 뭐 주로 뭐 사건, 사고, 뭐 살인, 의문사 이런 것 위주로 하는데, 저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만 하더라도 어떤 가정주부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뭐 어린 딸과 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산책도 다니고 딸이 비둘기한테 모이를 주고 있는 그런 것도 영상을 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며칠 뒤에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를 안고 피난 가는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이 에피소드에 갔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큰 충격과 함께 갑자기 그 통신이 단절됐습니다. 왜냐면 민간인들이 피해 있는 방공호 주변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통신 시설이 마비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민간인들이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막 인터뷰하고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갖고 사망자가 생겨나고 이런 거. 그리고 지난주 엊그제죠? 벌써 화요일인데 일요일 저녁에 쌤이 한 번씩 보는데 역사전날 그날 제목은 들어봤죠? 그걸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랑 그 사이에 어떤 전쟁 이야기는 들었죠? 네. 선생님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2020년인데 우리가 작년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도쿄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경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얼마 전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까지도 그 무사히 다 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이 출전했지요. 근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공격을 이런저런 한 이유로 하고 있고, 그에 방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큐멘터리 특징이 뭡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나 소통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러시아 침공을 멈추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 가족들과 다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평화, 안정, 이런 것들이 행복에 대한 필수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온 것이 종교적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종교가 있는데 그 국가의 국교에 의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또는 믿고자 하는 종교를 탄압당한다면 그것도 곤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후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종교적 측면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은 우리의 결핍이 뭔지, 그 결핍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지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 페이지 2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쪽을 하면은 동서양의 행복론, 즉 동양과 서양에서의 행복관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동양 사상에 대한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 필기노트에 정리해 봤습니다. 자, 동양의
옛날 동양에서 생각하는 행복은 이거다 하고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교과서에서. 첫 번째 어떤 표현이 보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양. 자,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냐면 수기라고 합니다. 수기. 수기. 우리가 아는 수기는 손으로 적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숫자는 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수라는 표현을 쓰죠. 얼굴 찍는 거. 네, 그래서 숫자는 딱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자는 무슨 뜻일까? 기도. 몸기자입니다. 몸기자. 그리고 기자는 주로 나를 의미합니다. 나. 그러면은 기자는 무슨 뜻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나를 닦다한다는 뜻이죠. 샤워한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목욕한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떤 신체적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라면 여기서 의미하는 수기란 것은 뭐냐면 몸의 태도. 지금 대부분 다들 바로 앉아갖고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 도덕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이 인간의 본성 하는데, 자,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을 두 글자를 줄여봅시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뭐 인성 보소 하면서 이렇게 예전 선배들 보니까 인성 보소 하면서 뭘 봐? 하면서 인터넷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인간의 본성 할 때 본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본성. 그럼 본자는 무슨 뜻일까? 근본 본자입니다. 잘 안 해. 성자는 성품 성자입니다. 성성. 그럼 본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타고난, 선생님 타고난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타고난 성품,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바로 이제 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본성론에는 뭐가 있을까? 또는 인성론에는 뭐가 있을까? 성악설. 성악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악하다는데 악하다는 것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왜 악하냐?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충족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 되게 텔레비 많이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번 일요일이었습니다. 그거 역사전을 그날 보기 전에 본 게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늘 보는데, 누구지? 젠입니까? 젠? 사유리 아들. 엄청 큽니다. 아기인데 엄청 큰데, 친구랑 이렇게 앉아있는 과정에서 엄마가 이제 귤을 먹으라고 한 사람 줬는데, 걔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거 가지고 있다가 친구 거 봅니다. 그 짧은 바로 친구 거를 어떻게 합니까? 가져옵니다. 그럼 자기 거 있고 남의 거 있는데 내 게 있어도 어떻게 한 거죠? 가져오는 것이죠.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기적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나쁩니까? 그게 아니라 더 먹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건데 인간의 재화는 어떻습니까? 한정적.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죠. 그래서 한정된 재화가 한정되면 한정될수록 그것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제한을 하거나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인간은 한정된 재화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싸움, 즉 인간 사이가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악설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성악설 반대, 성선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 환경이나 개인의 본성 외의 사사로운 욕심이 이런 선한 본성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식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태어난 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실현하여서 이상적 삶, 각각의 동양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동양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행복이란 말은 서양적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표현을 쓸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24쪽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동양사상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양, 수기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박스가 3개가 나와 있죠. 자, 교과서 페이지 24쪽 보면은 박스가 3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교 또는 도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교입니다. 유교, 유가, 유학은 같을까 다를까? 유가, 유교, 유학은 같을까 다를까? 같습니다. 유자 무슨 유자냐면 선비 유자입니다. 그러면은 유학은 뭐냐면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학문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는 집단이 있겠죠. 그 집단이 바로 유가입니다. 가. 유가. 그리고 그 유가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유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유학을 배우는 집단이 유가고, 유학을 만들어준 이분들이 고맙죠. 공자나 명자나.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높이고 숭상하겠죠. 마치 뭐처럼 종교처럼.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공자에 대한 제사를 지낼까 안 지낼까? 아마 지내니까 물어보겠죠. 석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석전제가 공자님 제3제 어디서 할까? 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네, 성균관대에서 지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유학을 배우는 국립대학이 어디였기 때문에 성균관이었고, 거기에 다닌 사람들의 드라마가 성균관 스캔들이었습니까? 세대 차이가 좀 나네. 그걸로 송중기가 떴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불교 나와 있고 도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 우리 필기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유가인데 아이고 우리 하나 둘 세 번째 친구가 딥슬립에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친구 유가에 대한 설명 우리 필기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유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도덕입니다. 유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 수양과 그에 따른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유가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그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살신성인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살신성인 할 때 신자는 무슨 뜻일까? 내 몸신이라는 것입니다. 살신, 내 몸을 희생하더라도 성, 이루겠다. 무엇을? 인이란 가치를, 인이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해내겠다는 것이 바로 유학의 입장인 것입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잠 깼나? 이제 앞에 친구 볼까? 무슨 갑니까? 불가는 누구가 얘기한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학문일까? 한국사 실에 가면 아마 여기 붙어 있을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 그럼 이제 곧 오시겠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혹시 뭐 다른 분이 오시는 줄 알았나? 자, 불가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베풀어라.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에서 베푼다는 것은 두 글자는 무슨 뜻일까? 해탈이라는 표현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약? 공양 좋은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 단어 들어봤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중학교 때 화가 많이 나신 인성부장 선생님한테 가서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비라는 것은 불교식의 사랑입니다. 되겠죠? 박애라는 표현을 다른 거 가니까 쓰더라고. 박애. 박애는 약간 서양적 표현이 되겠죠. 네. 박애. 응? 프랑스 국기 안에 박애. 굉장히 있던데 베푼다. 보시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분들 알기 쉽게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에 이른다? 해탈과 열반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들어는 봤죠. 해탈과 열반이라는 표현. 들어는 봤죠. 근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죠. 사실 나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나는 스님이 아니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틀 뒤에 모의고사 치겠죠. 치기 시작 전에는 누구라도 잘 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국어에서 한 번 맞고 수학에서 거의 뭐 맞고 영어에서 넋이 나가고 탐구 치고 나면 이제 채점할 때 망했어. 이게 고등학교로 아니냐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래 이거 미룬 거 아니야 하는데 미룬 게 아니고 정확하고 왜 이래라고 하면서 어떤 친구는 와 이거 틀렸는데 이거 왜 이러는데 이거 잘못 출제한다 이거 하면서 이렇게 와 이거 뭐야 하면서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지는 선생님 너무 저희의 어떤 그걸 저희의 실력이나 이런 걸 쉽게 보신 거 아닐까 하는데 선생님 이미 한 달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클래스룸에다가 찾아보세요. 내가 경고했는지 안 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온 거라고. 왜냐면 내가 10년 동안 지켜보았거든. 쌤이 1학년 다니면 7년 했습니다. 7년 하고 3학년 다니면 이제 네 번째 일에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거다. 3월은 아픈 달입니다. 중학생 친구들이 어마무시한 성적통을 겪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좋지 못한 이 결과에 대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도 있습니까? 처음부터 뭐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불교에서 강조한 것은 집착과 고통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무지하기 때문에 또는 무명하기 때문에 무, 없을 무, 명, 밝을 명 무슨 뜻입니까? 밝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상태란 것입니다. 무지무명.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내게 아니면 내게 아닙니다. 이건 내게 아닙니다. 또는 이건 언젠간 변합니다. 이건 언젠간 사라집니다. 근데 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건 사라지지 않아. 이건 변하지 않아. 난 여기 있어. 하지만 성적표는 넌 여기 있어. 그럼 이만큼의 간격이 생기겠죠? 그것이 고통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을 거라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의 간격이 나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집착하면 할수록 나의 실력이 여기 있고 여기 있을수록 나의 무엇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통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고등학교 생활 내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저는 여기 못 갑니까? 아니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음에는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여기까지 올라가 보자 하면서 조금씩 그 간격을 줄인다면 우리의 고통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저건 처음부터 내게 아니야. 이건 처음부터 언젠간 변할 거야. 언젠간 사라질 거야. 그러면 내 마음 편해지겠죠. 그게 바로 해탈과 열반의 경지라는 거죠. 내게 아니라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의한 고통도 사라질 것이고 그 단계가 바로 해탈과 멸관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도가입니다. 도교로 나와 있지만 쌤은 도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에서 벗어나 인위적인 문명. 이 인위적인 문명이 우리의 스트레스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이 대표적인 인위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 있는 모든 게 인위적인 것입니다. 사각형 교실, 뭐 이런 불, 이런 칠판, 이런 책상, 의자, 불편하게 한 교복들, 앉아서 선생님 검은색 하면 검은색으로 적고 색깔 바꿔서 빨간색으로 적으면 또 볼펜 바꿔서 적고 왜 그렇게 합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 거랑 무슨 상관있는데 잘 쳐야 되니까 왜 잘 쳐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등급 받으니까 좋은 등급 받아야 내가 내신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인위적인 거지. 되겠습니까? 누가 만들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명과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 자 그러면 도가에서는 이런 인위적인 문명에서 어떻게 하여 벗어나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합니까?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어디에서? 자연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는 자연입니다.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이승윤이가 찾아가면 막 이상한 거 먹이죠. 이상한 거 주고, 이상한 거 지키고. 그럼 저녁에 이제 앉아갖고 이상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토킹 어바웃을 시작하지. 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면은 나오는 대답이 주로 뭡니까? 사업하다 잘 안 돼서 몸이 아파서 가족 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혼자 살려고 알아보다 보니 여기밖에 없더라. 난 여기 조용해서 좋아. 예?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들입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학문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학문들이 추구하는 행복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 뒤로 넘기고 이제 교과서는 2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노트는 몇 쪽이죠? 자, 7쪽입니다. 온라인 수업 듣는 친구들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해봤습니다. 자, 우리 필기노트 7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출발점 무슨 사상이 되겠습니까? 유가사상입니다. 유가사상은 누구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자와 잘하네요. 맹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자라는 사람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공자왈. 맹자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언제 들어봤습니까? 방금 얘기했구나. 엄마 때문이죠. 엄마. 이사 좋아하는 엄마. 맹모 삼천지교. 안 들어봤습니까? 네. 이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간 엄마 이야기 모릅니까? 뭐지? 처음에 맹자를 데리고 시장 근처에 가니까 맹자가 사세요 이게 쌉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하면서 상인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상인 흉내내면 안 되는데 싶어서 좀 이렇게 집값이 싼 이제 무덤가 이쪽 근처로 가니까 매같이 장례식을 하니까 이 아기가 좀 막 어이구 이런 흉내 또 사람들 어떤 그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걸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아닌갑다 싶어갖고 아까 전에 그 친구 얘기했던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죠. 그 근처로 가니까 애가 뭐 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공부하는 흉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바로 맹자의 어머니가 삼천지고 3번을 이사를 갔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유가사상에서 대표적인 사상가가 공자와 맹자인데 공자는 유학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 유학이 동양의 전반적인 어떤 그 사상이 되게끔 기반을 닦아주는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럼 맹자는 어떤 주장을 했길래 이 유학 사상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냐? 바로 성선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희망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존재와도 같을 수는 없는 이유는 인간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어려서 동생이나 형제나 자매와 친하게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선하기 때문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그 근거들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재논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새 태종 이방원 드라마 하는 건 잘 모르죠? 태종 이방원의 아버지가 누구죠? 태조 이성계죠? 그럼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이성계가 누구와 함께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신진사대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뭐라고?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진사대부 앞에는 유학이라는 표현 대신 또 다른 표현이 들어갑니다. 성리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성리학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성리학을 이란 이름으로 학문을 시작한 사람이 누굴까? 주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주자는 무엇을 가지고 성리학을 제창했냐면 맹자의 사상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1200년, 1300년 뒤에 주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맹자의 가르침을 재해석하면서 만든 학문이 성리학이고 이것이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조선 건국의 토대가 되고 또 이것을 조선만의 성리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 지갑 안에 있는 분들 이황, 이 두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 또 더 있잖아. 선생님 클래스룸의 추사 다산 정약용입니다. 입을 막고 있는 거. 그럼 정약용은 성리학 투자일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배웠을 건데 실학자로 배운 거죠. 그럼 실학은 무엇이냐면은 유학의 테두리 안에서 성리학을 비판한 것입니다. 너희 왜 이렇게 이론적이고 어려워?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유학에 대해서 난 추구할 거야 하는 것이 정약용의 실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성 같은 중요한 유학 사상가들이 학문을 할 수 있었던 첫 출발점 바로 누구와 누구다? 공자와 맹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친구 요즘 듣고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착하다. 그러면은 유학에서는 어떤 수양을 해야 될까? 어떤 수양을 해야 될까? 나빠지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마음에 대해서 또 나쁜 욕구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건 뭘까? 잘 지켜야죠. 그래서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출처를 알아야겠죠. 이 선한 마음의 출처는 바로 스카이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겠죠. 곡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곡물이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죠. 그럼 땅만 있다고 곡물이 자랍니까? 뭐도 필요합니까? 햇빛도 필요하고 적당히 내리는 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죠. 그럼 이 햇빛과 이 물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옛날 동양의 사람의 관점에서 하늘은 우리에게 모든 것과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내려주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어마무시한 존재가 되겠죠. 그럼 이 존재는 우리에게 뭘 줍니다. 그럼 어떤 걸 줄까?
우리 친구가 삼성전자 회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그래서 그냥 박스 하나 줍니다. 열어봤습니다. 뭐가 있을까? 이건 S22, 13이 나왔나? 근데 열어봤는데 입학 축하해 하면서 마카롱이 2개 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생각보다 ungur하네. 생각보다 너무 소박하지요. 삼성전자 회장님 정도면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노트북도 있을 거고, 이번에 S8 울트라 나왔는데 엄청 크고 또 핸드폰도 새로 나오고, 이 정도는 안 주고 했는데 마카롱 2개 너무하죠. 그러면은 뭔가 대단한 존재일수록 우리에게 뭘 준다면 그 주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줬습니다. 뭘 줬을까? 마카롱이요? 비요? 햇빛? 아닙니다. 바로 선한 본성을 부여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이 선한 본성의 출처는 아버지 음성이 아니라 누구?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엄청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들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늘이 준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려갖고 어머니한테 약속된 아이패드나 새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액정 필름 씌워줘. 또 뭐 해야 됩니까? 케이스 씌워야 되죠. 만에 하나 흠집이라도 하는 날까봐. 그죠? 그 선생님도 태블릿 PC나 이런 거 전자기기 사면은 보호 장비들이 올 때까지 박스를 뜯지 않습니다. 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씌워놓고 해야 마음 놓고 쓰지. 잘 지켜야겠죠. 그것이 바로 유학에서 얘기하는 수양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함양한다. 도덕적인 마음을 보존한다. 도덕적 내 마음을 보존하고 도덕적 본성을 함양한다. 양성, 길러낸답니다. 양성, 코로나 양성이 아닙니다. 반응들이 좀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라기보다는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뭐 사자성어 같이 뭐 한자로 한문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맹자가 제안하는 어떤 수양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맹자는 선생님이 2학년들이 지금 수업을 해주고 있거든. 맹자의 인성론, 뭐 수양론, 정치관, 경제관까지 쭉 하는데 1학년들은 그렇게까지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담 삼아 한 얘기 중 하나가 맹자는 약수터 같은 남자입니다. 약수터 같은 남자. 약수터에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물통에 담아오지요. 그럼 담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시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좀 잘 마실 수 있게끔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깨끗하게 깨끗한 물통에 넣어서 시원하게 보관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보관하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자는 마음이죠. 착한 도덕적 마음을 보존하고 착한 선한 본성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육아사상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인이나 또는 삼강, 오륜과 같은 것들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 관계에서의 도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 약속 말고 어떤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누구와 누구입니까? 가족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되겠죠.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도덕적 가치 한 글자로 효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바로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간의 관계가 되겠죠. 그것을 각해서 제라고 합니다. 효라고도 하고
제, 효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면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되겠죠. 한 글자로.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신이라고 합니다. 신뢰할 신. 그래서 효제, 충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루은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부른다? 대동사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문 안 배운다며. 학교마다 다르구나. 예, 학교마다. 네. 맨날 놀았는데. 난 진짜 시험 못 쳤어. 시험을 쳤어. 시험을 쳤는데 수업을 한문 시간에 아마 2학년, 3학년 때는 어느 학교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문을 열심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쌤도 이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쌤은 또 잘 모르더라고. 수업도 하고 시험도 쳤다고 하는데 80점. 80점 받았어. 잘 친거 아니야? 와. 아니 평균 20점도 안 되는데. 혹시 이 표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는데 저기서 볼 때 아래 하밖에 안 보여요. 갑자기 본인 점수를 얘기하길래 쌤이 좀 당황했는데 타짜밖에 안 보이나? 네. 이런 표현 혹시 봤나? 하늘 차이. 무슨 표현이냐면 인기랑 하나도 모르겠어. 수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신. 수신이라는 표현을 할 때 신자는 몸신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의미합니다. 이거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수기라는 표현은 봤습니까? 네. 예,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신, 자신의 도덕적 수양이 1번입니다. 1번. 자신의 도덕적 수양이 맨 처음입니다. 되겠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제가 할 때 여러분들 가짜 무슨 가짜일까? 집 가짜죠. 네. 집안을 잘 다독인다라고 부르습니다. 원래 다스린다, 가지런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지런하게 한다, 다스린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집안, 가족을 잘 다독이는 것입니다. 쌤이 겨울방학 동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키비넷, 그리고 알쓸 범접, 악의 마음을 잃은 자들에서 범죄물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쇄 범죄자들이나 흉악범들의 공통점은 어릴 적에 양육 환경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는 또는 어머니로부터 가정 폭력에 심하게 노출될수록 그것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이 범죄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쌤이 그런 많이 좀 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들을 사랑으로서 마치 여러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랑을 대해주신 것처럼 많은 가심과 많은 사랑을 나눠주셨다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되고자 애쓰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또는 타인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자신을 수용하고 두 번째, 집안을 편하게 다스리면 치국평천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자는 무슨 치자일까?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국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뜻이고 평천할 때 천하는 천하, 이 세 개를 평온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치국평천하는 것은 국가거나 사회를 편안하게 아이고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세 번째. 첫 번째, 수신하면 제가 하고 치국하면 평천하라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로 도덕적으로 충분히 수양을 되어서 이런 것을 이룬 사람이 집안을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고
나라와 이 천하를 평온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육아의 극장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교과서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교과서입니다. 첫 번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한다? 보존하고 함양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인을 실천한다.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 가치를 실천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예.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불교와 도가의 입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이 없다고 했습니까? 네. 이 3명 친구한테 선생님이 저 1학년 일반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 올릴 테니까 보고 수업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반장, 전달하기도 마치겠습니다. 차렷. 네. 선생님께 인말. 고맙습니다.